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역점 추진한 독립운동 미서운자 2단계 발굴 사업 결과 총 2,456명을 발굴해 전남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통해 전남 및 국외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독립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서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단계 사업을 통해 3.1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미서운자 1,287명을 발굴해 80명을 서운 신청한 데 이어 이번 2단계에선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된 날까지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를 찾아냈습니다.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부가 소장한 판결문, 수형 인명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일본 통감부와 외무성 문서와 하와이 이민자 명단 등 330여 종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2,456명의 독립운동 미서운자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는 1,023명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보훈부에 서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순천시가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유미의 세포들 제작사로 알려진 기업 로커스가 순천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본사 이전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순천시가 꿈꾸는 K 디즈니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인 로커스와 K 디즈니 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커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끈 레드 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등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로 최첨단 제작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국내 대표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협약식에는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홍성호 로커스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획발전 특후 지정 및 K 디즈니 순천 완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협약에는 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포함해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향후 기업과 세부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투자 조항 등 협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합의각서 체결 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까지 협약을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에 이어 광양에도 365일 소아 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 다나소아과 의원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4일 현팔식을 갖고 시작한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입니다. 시는 소아 응급 진료 체계 구축과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광양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시간대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 6,2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이 발표한 종합계획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시책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영암 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은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아동정책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인구 구조를 바꾸는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을 세우고 동시에 지역 실정과 군민의 요구에 맞춤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시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적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받아 전남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탁 시기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정한 회장 등이 참석했고 기부 품목은 주방세제, 샴푸, 바디워시, 비누 등 15종으로 구성된 6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 2007년에 설립돼 다문화 가정과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우 등을 위한 디딤씨앗 장학금 지원, 후원 현물 지원, 김장 연탄 나눔 봉사 등을 추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표 법인으로서 힘든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지역 발전에 애써줘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한층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기존 94개 교회에서 100개 교로 확대하고 교육복지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거점 교육지원청도 기존 5개 청에서 6개 청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와 더불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운영교실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안전망도 15개, 교육지원청에서 17개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 학교와 거점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은 지난 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과 보성군의회, 보성경찰서,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4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의 결의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특히 각 기관 단체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알선 및 청탁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을 날인하고 서약서를 교환하며 청렴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자체 추진하고 청렴 서약을 하는 등 보성군 산하 전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에 큰 공감을 얻었던 영암 이야기 할머니들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영암군 도서관은 오는 5월 29일까지
영암이야기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암이야기 할머니는 사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영유아 교육기관을 돌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서적 공감과 세대 소통에 나서는 사업입니다. 11분의 이야기 할머니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2인 1조로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18개소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영암의 옛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는 3월 말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에는 동화구연 시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지역민에게도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연안 복합어업 신안선적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여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법 상황을 파악하고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도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학교폭력 여부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야산에서 고교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숙형 특수학교 재학생인 A군은 학교에서 부당 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A군은 체육 특기생으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2관왕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남도 교육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군이 다녔던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떠나볼 곳은 탁 트인 야경을 바라보면서 복잡했던 생각 혹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아름다운 경관과 수많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진도의 진도타워로 가보겠습니다.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진도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울돌목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명량 대첩의 장소인 만큼 진도타워의 명량마루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타워 내부에는 진도의 발전과 설명에 더불어서 명량 대첩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과 VR 체험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7층에 위치해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데요. 진도를 방문해서 역사 공부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진도의 멋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야경 명소는 여수입니다. 노을 지는 여수 밤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거북선대교의 옆으로 지나가며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입니다. 한낮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바다는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물듭니다. 해가 진 후에는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등과 아름다운 밤바다와 조명이 어우러져 그 황홀함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이 되곤 하는데요. 여수를 방문해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의 아름다움을 2배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의 야경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급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 무농약은 최대 3년입니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 원, 과수 70만 원, 채소 및 기타 밭작물은 65만 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심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터를 활용해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한해 수도료 지원과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지원 사업 시 우선 선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위생등급제 지정에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40개 사업 4,18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부여로 노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19세부터 45세에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인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상군수는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안정적인 지원 정착을 적극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섬진강변을 거닐던 작가는 무심코 지나치며 살아왔던 발 아래 갱조개를 발견합니다. 섬진강 갱조개라는 특별한 소재로 작품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백수가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어느 봄날 백수가 작가는 섬진강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10여 년간 지역 특산품으로 미술작품 제작 방안을 찾던 작가는 섬진강변에서 찾은 갱조개 왕국으로 기꺼이 두 팔을 뻗어봅니다. 갱조개를 캔버스로 옮겨온 작가는 지난 2021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 연말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작 위주의 갱조개 작품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작가는 갱조개라는 소재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 안에서 수많은 자연물들을 상상해냅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갱조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얘가 지구의 이야기도 품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나하나 붙여놓으면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국가의 모양, 우주를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을 맞으며 섬진강변을 거닐던 작가는 무심코 지나치며 살아왔던 발 아래 갱조개를 발견하고는 양손 가득 꼭 움켜쥐고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갱조개가 자신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며 그 만남의 순간에 뛸 듯이 기뻤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갱조개에게 캔버스 위에서 물감과 함께 즐겁게 놀다 가라고 말하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작품을 풀어갑니다. 이 동화책은 갱조개 그림을 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이 동화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섬진강으로 이사 온 아이가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수영을 잘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를 꺼내주고, 얘는 섬진 마을이 있어요, 다합에. 근데 거기 살고, 물에 빠진 아이는 화계 마을에 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작가에게 갱조개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고된 작업이 아닌 갱조개와 함께 노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섬진강 갱조개라는 특별한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백수가 작가는 모방작 차단을 금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 신청도 해놓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백수가 작가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을 갱조개 작품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작가는 갱조개로부터 자연의 모든 것과 시간,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작품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대합니다. 어떤 작품은 갱조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완성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작가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갱조개와의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재와 작가 자신에게 기꺼이 자유를 허락하고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이 백수가 작가가 가진 예술가의 근사한 면모 아닐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느새 3월의 중반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을 동력으로 삼아 복지TV 전남방송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